인천국제공항의 한 대기실에서 스위스 항공사의 승무원 일행이 착륙 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시간의 비행 뒤에 여행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그곳에 있었죠. 하지만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인 승무원이 나서서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도움의 손길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아스, 스위스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승무원 생활에 대한 제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직업이 정말로 저에게 맞는 길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공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티아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길을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친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물었죠.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 말에 마티아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현재의 비행 스케줄을 마친 후 잠시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승무원으로서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여행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티아스는 남은 비행 스케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면서 그날이 평범한 비행 일정으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터키,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몸살 기운이 슬며시 엄습해왔습니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티아스는 약을 복용하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앞둔 마지막 비행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비행기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약간의 흔들림은 예상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부기장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아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비행이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로 끝나길 바라면서도 마티아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여정과 마찬가지로 마티아스의 인생 여정도 예측할 수 없는 흔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경유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는 대략 2시간가량의 대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러시아 공항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그곳의 시설은 다소 낡아 보였고 동료 승무원으로부터는 소매치기에 주의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피곤함에 지친 채로 저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은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 이상한 느낌을 받자 이번에는 부기장님이 아닌 기장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제 감각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비행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즉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비행 루트상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착륙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팀은 승객들에게 사실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제게 처음이었고 러시아 공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에 비해 한국이 그리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그러한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질서 정연한 관리는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승무원으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일본을 목적지로 생각해왔습니다.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분위기에 매료되어 자연스럽게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긴급하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제 생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이고 첨단 시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승객에 대한 배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비행 중 아시아 지역 승객들과의 몇 가지 부정적인 경험도 제 선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승객은 비행기 안에서 시끄럽게 행동하거나 자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음료를 주문한 뒤 30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승객들의 모습에서는 끊임없이 재촉하는 태도가 보였죠.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전환시켜 다양성과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때 한국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던 저는 특히 아시아 지역 승객들과의 경험이 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인 승객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매우 급했고 이는 때때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을 다소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와 대조적으로 저에게 더 선호되는 여행지였죠. 그런 경험 중 하나로 한 번은 동료가 복도에서 실수로 승객을 건드렸을 때 그 승객이 크게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운 일이 기억납니다. 이 승객은 아시아인이었고 이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의 비상 착륙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만약 계속해서 일본으로 비행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비상 착륙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에 착륙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금만 더 비행했다면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기에 처음에는 다소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대기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상 착륙 후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대응과 처리 과정을 보며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게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비상 착륙 후 한국에서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일본의 매력적인 곳들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죠. 또한 비행기 수리를 한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비행기도 대충 수리될까봐 걱정되었어요. 휴가 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장님은 비행기 정비에 하루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간단한 결함이 생겼을 때 하루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객들에게 갑작스럽게 변한 일정을 알리자 일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비상 착륙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2시간 대기가 이미 불편했던 터라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 수리는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과 전문성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 이상의 불가피한 대기가 제 앞에 놓이면서 저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짐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죠. 기체 결함으로 인한 불확실한 대기 시간 속에서 저희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일단 공항 근처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승무원들을 위한 특별 휴게 공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는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한국 승무원들이 이미 식사 중이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에 관한 소문은 그들이 능력과 외모 모두에서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실제로 서보니 그 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잠시 몸을 누이고 있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비행 전부터 슬그머니 찾아왔던 몸살 기운이 갑자기 극심해졌습니다. 열감이 치솟고 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승무원 한 분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안색이 창백해 보인다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비행 전부터 느꼈던 몸살 기운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한국인 승무원의 세심한 관심은 그 순간 저에게 큰 안식을 주었고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말하자 그녀는 저를 부축해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약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공항 내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여권을 보여주고 접수를 마치자마자 바로 주사와 링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난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열이 나서 유니폼까지 젖어버리고 몸이 찝찝해져서 어서 일본에 도착해 호텔에서 샤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어서 수리되기만을 바라며 저는 그 한국인 승무원과 함께 휴게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짐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짐을 그냥 둘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국인 승무원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남의 짐을 가져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짐을 두어도 안전할 수 있는지 의아했죠. 그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의 경유 때는 짐을 잃어버릴까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핸드폰 같은 소중한 물건을 길에서 잃어버려도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죠. 그리고 그녀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제가 씻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었고 놀랍게도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제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할 수 있고 몸이 찝찝하면 샤워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내부 시설이 이렇게 훌륭한 줄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으니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곳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 뛰어난 서비스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식당, 우체국, 은행, 호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자 카페에 들러 주문한 뒤 대기하고 있는데 테이블에는 노트북과 핸드폰이 있었지만 주인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며 CCTV가 설치된 곳들을 많이 보았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임을 실감했습니다. 제 옷을 드라이 클리닝해서 찾은 후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갔어요. 그곳에 돌아오니 한국 동료 승무원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떡볶이의 매운 냄새가 휴게실을 가득 메웠고 호기심에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매웠지만 그 맛이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손이 갔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며 핸드폰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행기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정비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정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이 우연한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크게 바꾸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휴가를 아시아에서 보내려 했지만 이제는 일본 대신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 특별한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졌지만 그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복직하게 되면 한국의 항공사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제게 가장 적합한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여행지 추천을 요청한다면 주저없이 한국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치안도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음식 문화가 있어 여행지로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도 한국에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죠. 한국의 친절과 첨단 시스템을 칭찬하는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